어제 뉴스타파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뛰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 노릇도 하고 대통령 노릇도 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감에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증거를 못 찾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압수수색을 해왔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에게 내가 빚을 졌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뚜렷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죠?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미통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더라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질 수는 있었을까? 제도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멀었는가 봅니다. 과연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두환이는 반란을 했고 조현천이는 반란 음모를 조장하고 윤석열이는 대통령을 능멸했습니다. 전두환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조현천이가 미국에서 이대로 도피 생활을 계속하는 한 윤석열이와 같은 역적들은 언제든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야말로 3족, 9족을 멸해서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역적짓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임명하기도 전에 장관 하마평에 오름과 동시에 끌어내릴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쳤는지 민주당의 180석이나 되는 엄청난 의석수를 밀어준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미통당에서는 역적무리들과 손을 맞잡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독선이니 독재니 이러한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통당 역시 역적무리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게 역적 우두머리를 감싸고 이제는 역적 우두머리를 차기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할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역시 역적무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역적무리들과 절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와 같은 역적무리를 다시는 이 땅에서 역적 음모조차 할 수 없는 엄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라도 전두환, 조현천, 윤석열이는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윤석열을 옥죄고 있습니다. 사표를 쓰더라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운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천운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 3족 아니라 9족을 멸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